재개발, 재건축을 공부하려 그러면 싫으나 좋으나 요 기본적인 이제 단계는 아셔야 됩니다. 싫으나 좋으나. 한번 볼까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은 법에 준해서 그 절차대로 반드시 단계를 밟아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뭐죠? 맞습니다. 주거환경정비법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여기서 끝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단계를 건너뛴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요 단계에서 요 단계로 몇 년 안에 넘어가라 이래 돼 있습니다. 못 넘어갔다 어떻게 되죠? 빠꾸, 다시 빠꾸, 다시 빠꾸 이렇게 됩니다. 네, 그게 일물자라 그래요. 우리 다음 시간 배울 거예요. 자, 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요 과정을 정해놨습니다. 자, 제일 먼저 뭐죠? 제일 먼저 저겁니다. 사전, 타, 당, 성, 금, 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전, 타, 당, 성, 금, 토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구청에서 심사를 한번 하고 요게 패스가 되면 시청에서 심사를 한번 합니다. 예. 요거 패스되고 요거 패스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뭐죠? 구역 지정이죠, 그죠? 구역 지정 넘어갑니다. 요 다음 단계가 뭡니까? 예, 맞습니다. 추진이 설립해야 됩니다. 설립. 다음 뭐죠? 맞습니다. 조합 설립해야 됩니다. 요 조합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예? 맞습니다. 사업의 주체는 누굽니까? 여기서? 예, 아니죠? 얘입니다. 그래서 추진위가 설립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조합 설립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조합은 비전문가들이죠. 이 몇천억 단위 사업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모셔와야 돼. 그 전문가가 요 시공사들입니다. 시공사들. 대우, 뭐 현대, 삼성 이런 거. 시공사가 딱 정해지면 얘들이 하는 게 뭐죠? 다음 뭐죠? 맞습니다. 사업시행인가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요 사업시행인가는 우리가 몇 층짜리 집을 짓고 조경을 어떻게 만들고 길을 어떻게 내고 건축 설계 도면을 뽑는 겁니다. 그 도면을 뽑아가지고 이제 부산시청, 구청 이런 데 이제 허가를 받는 거예요. 건축 허가 단계입니다. 사업시행인가 딱 떨어지면 뭐 하죠, 이제? 네,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 감정평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허름한 빌라, 단독주택이 얼마짜리냐, 요걸 이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요거 하고 나면 뭐죠? 그죠? 조합은 분양 신청을 합니다. 되면 뭐 하죠? 예, 이제 관리처분 단계 들어갑니다. 관리처분 단계. 이게 뭐죠? 이제 돈잔치라고 하면 그렇고 돈에 관련된 모든 걸 다 이 단계에서 다 진행합니다. 돈에 관련된 것.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며 일반 분양가가 얼마고 홍길동이는 감정가가 얼마고 박길동이는 현금청산이니까 그 저기 보상비가 얼마고 이런 것들 다 여기서 다 관리해가지고 여기 승인이 딱 떨어지면 뭐하죠 이제? 네, 이제 이주 철거를 하죠. 하고 나면 예, 착공 들어갑니다. 짓기 시작하죠. 이제 뭐죠? 준공. 준공 떨어지면 뭐합니까? 예, 소유권 이전 고시가 딱 떨어집니다. 그럼 다음에 뭐죠? 보존 등기 딱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뭐 하죠? 이제 청산, 해산하는 겁니다. 조합. 여기 스타트 해가지고 여기 끝나는 겁니다. 되게 복잡하죠. 예. 여기 보통 10년,
조금 시끄럽다 그러면 20년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 구역들의 평균 연수입니다. 사전 타당성에서 정비구역까지 넘어가는데 3년 걸리더라. 정비구역에서 조합설립까지 3년. 어디야? 조합설립에서 사업시행 인가까지 4년. 여기서부터 관리처분까지 2년, 2년, 3년 이렇게 걸리더라. 예. 3, 6, 10년, 14년, 17년 걸리네. 맞죠? 3년, 6년, 10년, 2, 4, 예, 17년 걸리네. 우리 부산은 보통 얼마 걸린다고요? 17년 걸린다. 저기서부터 끝까지 가는데. 보통. 빠르다 그러면 10년, 늦다 그러면 20년 이렇게 되고 보통 15년, 17년 걸린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 투자할 때는 요 17년간 이제 돈을 묻어둬야 되잖아요. 그죠? 돈을 묻어둬야 되잖아요. 여기서 투자하면은 17년, 20년간 묻어둬야 되고, 여기서 투자하면은 뭐 한 3, 4년 묻어놓으면 되고, 시장이 막 올라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시장이 좋아가지고, 아까 서두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집에 바로 옆에 있는 새 아파트가 레미안인데 이게 10억이다. 막 서울에서 관광차가 내려오고 막 시장이 막 화랑이야. 이게 이제 20억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가지고 10년간 묻어둘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피가 막 계속 올라가. 피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올라가면. 그죠? 조합원가는 얼마라고요? 7억. 기본 피가 얼마라고요? 3억. 그래서 여기서 사나 기본적으로 3억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프리미엄이. 감정가 빼고라도. 예. 근데 이게 10억이 20억이 됐다 그러면 이게 3억이 아니라 13억이 된다 이 말이에요. 13억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갈 때 동안에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그러면 내가 3억 주고 피를 주고 샀는데 한 1년 있으니까 피가 4억이더라. 팔면 되죠. 그죠? 3억 투자해가지고 1억 버는 거잖아요. 수익률 33%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시장이 안 좋다. 이게 20억으로 못 가고 10억이다. 또는 9억이다.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아무도 안 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재개발을 배운 사람들은. 이 피가 안 올라가거든. 절대로. 안 올라가거든.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요 3억이라는 돈을 집어넣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얼마만큼의 기회비용이 날아가냐 이야기입니다. 근데 계산을 안 해봐도 결과는 너무나 명확해요. 우리 보통 은행이자 지금 대출하면은 지금 한 4%에서 조금 내려왔죠. 그죠? 3%, 뭐 작게는 2%도 있다 그러던데 해가지고 지금은 또 다시 올라간다고 하죠. 그죠?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4%로 계산을 해보면, 네? 이거 계산 과정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시장이 안 좋으면, 저거를 3억을 주고 사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요? 은행에 넣어가지고, 이자 받아먹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입니다. 은행에 넣어가지고 이자 받아먹는 게 훨씬 낫다. 계산을 쭉 해보니까 만약에 초기가 아니고 요 끝에 단계에서 투자했다 그러면 한 4, 5년이면은 사업이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요 때는 조금만 싸게 사면 이게 시세가 안 올라가더라도 은행 이자보다는 남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절대로 요 앞 단계에서는 투자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내가 가진 돈이 많아가지고 뭐 한 10년 묵혀두겠다. 뭐 한 1, 2억이면 사니까 뭐 그거는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은행 이자만큼 돈 더 벌어보겠다라고 하는데 시장이 안 좋은데 요 앞에는 투자를 그러니까 가칭구역들이죠, 그죠? 이런 가칭구역들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대신에 뭐 관리 처분이 떨어졌거나 뭐 사업 시행인가가 나왔거나 이런 구역들 중에서 싼 게 나왔다. 흔히 이야기하는 금매죠. 금매물이 나왔다라고 하면 계산을 해보고 은행 이자율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남다 그러면 투자해도 되겠죠.